엔라이튼 TV 강량입니다. 참 이제 뭐 그 대선이 뭐 50여일 남고 이제 양당 간에 뭐 대선 주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마치 곳간에서 인심 나듯이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친구는 뭐 표정 관리나 자기가 갖고 있던 어떤 그 문제점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악령의 마스크는 항상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재명으로 가는 어떤 그 세력의 대세가 뭐 굉장히 거대해 보였는지 소위 기회주의자들이 또는 그 이재명을 추종하는 지식인들이 상당히 또 이상한 말들을 해대고 있습니다. 사실 그 우리 자유 우파 자유 보수 우리 시민들의 문제는 저런 그 악마와 같은 좌익 지식인들, 좌익들의 행태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또 간파를 하더라도 저들의 행위나 언사가 너무 그 치졸하고 소위 그 쓰레기 구정물 같은 마치 양아치 같은 그런 언행과 언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그걸 맞대응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소위 그 다운그레이드 뭐 낮추는 그냥 정말 몰 인간적인 행위를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대로 놔두면은 그냥 이제 절벽에서 대한민국이 떨어져 버리는 거니까 이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좋은 거 나쁜 거 호불호를 가릴 그런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 아무튼 뭐 좌익들은 그 여러 가지 이제 자기들한테 유리한 그 정치 사상이나 이론을 잡아다가 그 일부를 그 쿼터를 해가지고 소위 이재명에 대한 어떤 이런저런 세상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뭐 심지어 플라톤까지 데리고 와가지고 플라톤은 그 스승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소피스트에서 죽는 것을 보고 10년여를 지중해 해안을 방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그다음에 이제 그 자신이 갖고 있던 철인 정치, 철인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대한 어떤 그 정치 이론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시칠리아 쪽에 어떤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그 해본 적이 있는데 결국 플라톤의 그 철인 정치는 현실적으로는 잘 되지 않았어요. 사실 그런 점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이제 지금으로 보면은 거의 뭐 전체주의 또는 어떤 뭐 그 뭐라 그럴까 소위 그 자유민주주의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인 그 이제 지식을 사랑하는 철학자라는 것보다는 이미 지식을 완성한 철인이 되어 있는 아주 독특하고 선별된 사람이 그런 어떤 소위 무지몽매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는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 플라톤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소위 16세기 토마스 모가 소위 유토피아라는 그 책을 썼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공산 과학적인 그런 어떤 뭐 면모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칠리아에서 그 철인왕 정치를 한번 시험에다 실패하고 시칠리아 왕이 그 플라톤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또 노예 생활로 이제 전전하다가 플라톤을 알아본 사람에 의해서 다시 복권이 되고 그렇게 해서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서 소위 유명한 플라톤의 소위 그 아카데미를 엽니다. 근데 이제 이 지금 좌익 친구들 그 플라톤의 이제 역사 결정론은 이제 소위 귀족 정치를 원하죠. 이제 티모크라시라고 하는 귀족 정치. 근데 이제 그것이 곧 이제 지나가다 보면은 소위 참주 정치, 과도 정치, 소위 올리갈키라 그럽니다. 몇 명이 다스리는 그 어떤 권력이 몇 명에 집중되는
그렇게 올리가르키로 타락을 하고 올리가르키가 과도 정치가 그 다음에는 소위 우민 정치 데모크라시로 타락을 하고 결국 여기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데모크라시는 결국 참주 정치, 티러니, 폭군 정치로 간다는 겁니다. 이제 요 장면에서 이제 소위 제가 갖고 나온 알렉시 스토크빌의 Who Understood Democracy라는 그 소위 올리버 칸즈라는 프린스턴 대학이 쓴 책인데요. 저희 프랑스 혁명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알렉시 스토크빌이 쓴 미국의 민주주의는 소위 반드시 민주주의는 그 대중에 의해서 소위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데모크래틱 데스포티즘 전체주의로 간다. 민주적 전체주의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의 본능은 소위 그 근대 국가 이후에 주권자라고 얘기받는 그 국민, 대중, 인민들의 본성은 자유보다는 평등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소위 책임지는 자유, 그 다음에 자유의 확장은 서로의 어떤 자유 영역을 넓혀주기 때문에 그 스스로 이제 계급적인 질서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크죠. 그런 것을 무조건 부인하고 획일적인 평등만이 자기들한테 모든 선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에는 평등을 위해서는 자신의 자유마저도 희생하는 그런 어떤 오류를 범한다. 그렇기 때문에 획일적 평등 사회에서는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에서는 이게 이제 공산주의로 가는 거죠. 평등 사회에서는 대중이 다수결에 의해서 그 권력을 지배하는 대중이 대중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요새 이제 그 지금 대한민국 상황을 보고 여러 이제 유튜브 하는 사람들이 참 아무튼 시대가 이제 아무튼 저기 뭐야 알렉시 스토크빌을 불러오는 상황이죠. 이제 여러 이제 저는 뭐 한 6, 7년 전부터 알렉시 스토크빌 얘기를 계속 해 왔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뭐 지금이라도 그걸 받들어 가지고 얘기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렉시 스토크빌 근데 이제 지금의 이제 그런 대한민국 상황을 얘기하면서 알렉시 토크빌이 그렇게 해서 이제 소위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것이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비난만 한 게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그 해결책을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를 9개월 동안 이제 탐방을 하고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참 미국이란 나라는 독특하다. 그러니까 세 가지 프리터니즘, 기독교, 그 다음에 프론티어 정신, 개척 정신, 그리고 법치를 중시하는 이 나라가 아주 속속들이 국민들이 소위 타운홀 미팅을 통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지역 문제를 상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그룹을 이끄는 지도자를 뽑고 그 이제 지역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해체가 돼서 또 다른 문제로 다시 그 어소시에이션이라 그러죠. 서로의 집합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아주 그 타고난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타운홀 미팅,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정부와 시민 사회를 연결해 주는 중간 체계. 일단 이제 시민단체 같은 역할이죠. 그렇던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뭔가를 시민 조합을 만들어내는 능력. 그 다음에 이제 크게는 소위 그 50개의 주가 하나의 연방으로 되는 그 페더럴리즘, 연방 정치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민주주의를 그 타락시키지 않고 다시 복원시켜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을 미국은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소위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개인으로서의 아주 단단한 그 능력 있는 국가 운영을 할 수 있는 국민의 자질이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뭐 한 150년, 200년이 지나다 보니까 미국의 민주주의도 상당히 이제 소위 고전적 민주주의, 자유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른 양태로 되어 가는데 또 이거는 뭐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그 근본적인 문제는 소위 기술의 발달, 자본의 발달, 이제 인간에 대한 어떤
그 소위 인권이라는 그 자유민주주의가 얘기하는 자유평등, 그다음에 인권이라는 문제에서 인권이 너무 과도하게 소위 인권 지상 최고주의로 가는 바람에, 소위 휴머니테리어니즘으로 가는 바람에 지금 어느 나라든지 그 인권 문제에 대한 질서 있는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꺼번에 터져서 지금은 이제 트럼프 같은 이제 소위 국가 제일주의, 소위 이제 국가 보호주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것이 이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인권 지상 최고주의로 가다 보니까는 난민도 받아야 되고 피난민도 받아야 되고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소위 엄청난 그 유토피아가 결국은 이 극단의 단미주의거든요. 이 단미주의를 얘기하는 게 낭만주의예요. 낭만주의. 이게 이제 우리가 뭐 연애하는 게 낭만이 아니라 정치적 낭만주의는 극도의 단미주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유토피아를 추구하고 그런 겁니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정서적 일반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체주의나 소위 공산주의나 혁명이나 이런 걸로 갑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전체주의, 혁명, 뭐 이런 뭐 공산주의 이런 거밖에, 파시스트 이런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정치적 낭만주의에 의한 폐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플라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플라톤이 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의 국익이 된다면은 모든 개인의 선과 악은 뭐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철인이 다스리는 하나의 전체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플라톤의 사상이 아닌가. 그렇다면은 만약 이재명이란 자가 나타나서 이재명이 다음 선거에서 대통령이 돼서 그 의회와 이재명이 갖고 있는 대권까지 해가지고 이 어려운 대한민국 상황을 완전히 철인 정치를 하듯이 플라톤처럼 전체주의를 좀 하더라도 뭐 다른 그 원대한 뜻이 있고 그렇다면은 플라톤과 연결시켜서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완전히 궤변이죠, 소피스트적인. 또 하나는 또 프리드리히 니체 얘기를 합니다. 니체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하는데 소위 연약해 빠진, 그 다음에 이제 소위 제도와 종교와 이런 어떤 소위 구악습에 의해서 인간의 본연의 능력과 지혜를 상실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니체는 소위 위버맨시, 초인이 되라, 능력 있는 오버맨이잖아요. 사람이 갖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니체의 이제 권력 의지라고 보고, 그것을 처음으로 이제 활용해 가지고 자기 이론으로 이제 받아들인 게 히틀러거든요. 게베르스하고 히틀러인데, 그것처럼 지금 프리드리히 니체도 선과 악이라는 것은 없다. 그냥 초인의 의지를 갖고 이 상황과 환경과 자기의 그 나아갈 바를 개척해 나간다면은 그것이 다 선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슬그머니 히틀러식 소위 그 권력의 의지를 두는데, 그게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재명 쪽으로 슬쩍 붙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지금 이제 소위 군부를 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우파 지식인들이 알아차리고 그에 대한 반응을 해대고 이래 해야 되는데, 그냥 뭐 묵묵부답이요. 사실 이게 뭐 헛소리거든요. 헛소리고 한데, 이 친구들이 좌익들이 잘하는 것은 뭐냐면은 절대로 숲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숲을 얘기하지 않고 거기에 나타난 자기들에게 유용한 한 조각조각들을 맞춰 가지고 그 조각으로 자신의 어떤 언사와 행동을 소위 정당화하는 그런 소위 그 조작 공작들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렇게 이제 쭉 주변이 훑어가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며칠 전에는 국방대학원에 있는 교수가 이제 뭐 이재명 찬미를 해가지고 이제 그게 이제 기소가 돼가지고 그 공무원 그 소위 중립 입장에 위반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이재명이 뭐 이제 권력이 돼서 이제 소위 그 뭐 이런저런 뭐 황제와 비슷한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겠다 싶으니까 거기에 이제 주종해서 자기의 이제를 밝히려는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람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소위 말종으로 가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
마키아벨리가 얘기했죠. 마키아벨리 4대 담론 중에 그게 이제 소위 그 프로든스, 그다음에 이제 그 니체스타, 우리 이 시대 정신을 갖고 그 시대에 필요한 것을 그 탐구하는 것, 그다음에 그에 대한 역경을, 포르투나, 운명의 여신의 역경을 넘어서서 어떻게 비루트, 탁월함을 가진 전사의 용기로 그걸 이제 뚫고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이제 3대 담론이고, 마지막 담론이 뭐냐면 폴리티컬 콜랍션이에요. 정치적 부패. 마키아벨리도 아무튼 이 부패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머지 세 개가 뭐 프루던스도 있고 비루트도 있고 다 필요 없고, 사회가 부패하고 거기에 이제 부패의 기원은 이제 나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태해져 가지고 소위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제만 밝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를 밝히는 것이 이런저런 물분을 가지지 않는,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는 그런 어떤 비급한 비열한 있던 그런 짓으로 나타나게 되면 사회 전체가 정오로 펄펄 끓게 되고, 거기에 있어 가지고는 사회적인 어떤 통합이나 하나의 공동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패 문제가 가장 마키아벨리가 고민했던, 해결책을 원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대한민국이 완전히 부패 그 온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소위 어떤 그 공동체를 위한 공동선은 없고, 자기 이제만 밝히고 자기한테 이제 돈이 된다 싶으면 물불을 가지를 않는 그런 어떤 회색주의자, 기회주의자들이 덩치를 치고 있는데, 그 좌익들이 또 이들을 완전히 또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상식적으로 보면 저 소위 그 범죄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애워 싸가지고 마치 더불어민주당의 소위 우두머리처럼, 총통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어떤 독재자의 형태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나 한 것을 보면, 일반인들이 이제 소위 갖고 있는 소위 그 상식적 도덕과 양심과 소위 그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인들의 그 개념이 아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소위 전체주의자 좌익 악령들에 의해서 공작당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안 될 것이더라고 보지만, 현실적인 어떤 상황은 지금 굉장히 지금 달리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4월 4일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탄핵을 당하고 그 충격에 저도 이제 머리가 아파서, 야, 이러다가 이제 우리도 이제 홍콩, 그다음에 홍콩 넘어서면 이제 베네수엘라 이렇게 가겠다 싶어가지고 잠깐 홍콩을 다녀왔는데, 아, 상해보다 홍콩이 더 못한 지금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제 겉으로는 절대 나타내지 않죠. 통통이 그래도 소위 그 법안 한 세네 개로 인해서 완전히 이제 소위 전체주의 사회로 넘어갔는데, 그 모습은 이제 중국은 이제 홍콩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뭐 사업이나 금융이나 이런 걸 많이 쇠락해 버렸고, 관광을 통해서 벌고자 해서 시진핑이 홍콩에다 관광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핀트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이제 외국 사람이 하나도 없고, 두 번째는 완전히 그 중국 본토에서 넘어온 어떤 아주 저 미개한 야만스러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중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게 관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과거에 이제 제가 요번에가 이제 홍콩 네 번째 갔던 경험인데, 과거에 들렀던 어떤 소위 그 뒷골목의 펍이나 그다음에 이런저런 어떤 영국식, 전부 그 저 지명 이름이 영국 이름이 아닙니까? 엘자베스 웨이, 엘자베스 로드, 그다음에 케네디 타운, 그다음에 뭐 스미스필드, 다 영국 이름이에요. 근데 영국의 흔적은 지금 이제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참, 야, 그래도 동양에서 최고의 문명이었던 홍콩이었는데,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홍콩 간다, 뭐가 너무 좋은 일이 있으면 홍콩 간다 이런 얘기를 표현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동양의 자부심, 동양의 문명이 이제 완전히 중국에 의해서 이제 사라져 버린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나 웃기는 거는, 와, 우리 한국의 그 여학생들, 여자 아줌마 여학생 이런 애들이 왜 그렇게 많이 가는지, 뭐 그래도 이제 홍콩 한번 보고 싶어 하는 뭐 마음은 알겠습니다만은,
그 아무튼 이유 없이 가가지고 그 남자들은 없어요. 전부 여자들만 가가지고 그 떼거리를 몰려다니고 거의 그 홍콩 광동 아줌마나 그 본토의 북경 아줌마처럼 시끄럽게 굴면서 굉장히 몰상식하게 구는 거에 대해서 참, 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이제 변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저께는 구로자와 아키라, 일본의 유명한 감독이죠.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의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한번 다시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라쇼몽이라는 게 이제 나생문이라는 게 이제 교토에 있는 사람이 죽으면 시체 갖다 버리는, 그 다음에 이제 굶어 죽는 사람들도 갖다 버리는 아주 뭐 험악한 시대의 그 소위 시체 처리장이었어요. 나생문 그 들어가는 문이 그게 이제 소위 그 아쿠타카와 유노스케, 아쿠타카와 유노스케가 쓴 덤불속이라는 소설하고 아쿠타카와 상이라고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들이 받는 상이 있죠. 이 아쿠타카와 유노스케는 소위 그 미스터 천행 그 어, 소세키 요즘 미스터 전행의 이제 제자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돼 있는 사람인데 둘 다 이제 자살을 합니다. 참 일본 사람들은 자살을 잘 해요. 특히 문인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자살 행위 자체가 이제 어떤 뭐 명예 의식 이런 것과도 많이 결부가 되어 있어가지고 일본은 이제 자살을 잘하는데 아쿠타와 유노스케가 쓴 덤불속과 그다음에 이제 소설 라쇼몽 낙생문을 합쳐가지고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1950년에 라쇼몽이라는 영화를 만들어서 이탈리아 베네치아 그 영화제에서 황금 사자상을 받는 동양인으로서 이제 처음 해서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뭐 이것도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뭐냐면 그 출연하는 8명의 얘기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이 그 사건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기 마음을 담아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실이 뭔지를 몰라요. 진실이 뭔지 몰라요. 예, 아무튼 그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은 그 외에도 이제 섹스피어가 이제 그런 면에 강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섹스피어의 4대 비극을 소위 춘추전국 시대에 이제 일본화 해가지고 많은 이제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섹스피어의 맥베드를 일본화 해가지고 거미의 그 캐슬 오브 스파이더, 거미의 성이라는 것을 또 한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천국과 지옥 뭐 이런 영화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7인의 사무라이. 이 7인의 사무라이는 이제 미국으로도 헐리우드로 건너가서 그 헐리우드 그 소위 그 스파게티 그 웨스틴의 그 황야를 주름잡는 그런 어떤 그 소위 총잡이들의 7인의 총잡이 12인의 종잡이 뭐 얼마 전에 이제 소위 12 매그니티움이라 해가지고 거기 우리 저 한국 배우도 하나 나왔었죠. 12명의 소위 그 총잡이인데 이름이 뭐죠? 그 한국 사람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그 구루자와 아키라에 대한 추억은 2014년에 제가 이제 돌아가신 노재봉도 회사 노재봉 쌤 모시고 이제 우리 그 단체가 일본으로 갔었는데 거기 이제 숙소가 이제 소위 아카사카 근처였거든. 근데 그 근처에 구로자와 그 일본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로자와 감독은 1910년 태어나서 1990년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구로자와를 기리는 그런 어떤 소위 그 레스토랑도 체인도 생기고 해가지고 제가 굳이 우겨가지고 그 구로자와 그 일본 그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일종의 이제 일본식 그 야끼도리 같은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면 이제 구로자 감독이 이제 만들었던 영화들이 굉장히 이제 나열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것이 47인의 사무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일본 가부키의 소위 주신쿠라로 이제 잘 나오는 주요 명곡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 47인의 사무라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완전히 깜빡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소위 그
아시노라는 영주가 뭐 잘못을 해서 이제 더 큰 영주에게 소위 그 사형을 당하는데 처형을 받는데 그것을 이제 그 밑에 있던 소위 그 사무라이 47명이 가진 고생을 해가면서 화합을 해서 계획을 짜서 그 영주의 복수를 하는 그런 이제 영화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마지막에 47명의 그 사무라이가 아시노 영주의 복수를 하고 그 적장의 목을 이제 갖고 와서 살아남아 있는 나머지 이제 사무라이들이 아시노 영주의 무덤 앞에서 할복 자살을 하는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소위 에도 막부 말년에 이제 소위 이 사무라이 자식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하급 사무라이가 이제 녹봉도 없고 하니까 집안 식구들이 이제 굉장히 가난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하루는 그 사무라이의 자식이 떡집 앞에서 이제 떡집 주인한테 막 이제 치도곤을 당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떡집 주인이 그 이 아이가 우리 집 떡을 여러 개를 훔쳐 먹었다는 건데 이 아이는 나는 훔쳐 먹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라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세 번을 묻습니다. 훔쳐 먹었냐? 아닙니다. 훔쳐 먹었냐? 아닙니다. 훔쳐 먹었냐? 아닙니다. 근데 이제 떡집 주인이 난리를 치니까 칼을 빼서 아이의 배를 가릅니다. 그래서 창자를 쭉 훑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니까 안 먹었지 않느냐 하고 바로 그 상점 그 떡집 주인의 목을 쳐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활복 자살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야 어떻게 저렇게 하나 하는 건데 일본 사람들은 이 소위 그 명치 그 유신 전후에 이런 그 소위 사무라이에 대한 어떤 그 명예의식 이런 것들에 대한 전설적인 그 내용들을 소위 가부키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일본 사람들 거기에 많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 뭐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들이 많지만 그만큼 소위 정직, 명예 이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는 하나의 전통 이런 걸 본다면 일본 사회에는 저는 이제 소위 시퍼런 그 칼에 아주 그 날카로운 칼에 쇠 냄새가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항상 있는 거죠. 그 정도가 돼야 일본 사회 내에서의 어떤 정직과 사회 통합 이런 것에 대한 질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위 그 총회 문화죠. 그러니까는 소위 그 구로자와 아키라가 얘기했던 그 8명의 출연자들이 다 얘기가 다르고 진실이 뭐가 뭔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규합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다음에 기만하고 위선적인 사람이 적어야 돼요. 근데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위선적인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그 사람들에 대해 정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자유주의가 갖고 있는 맹점이 그러니까 특히 대륙에서의 지금 플라톤도 마찬가지고 지금 프리드리히 니체도 마찬가지고 헤겔도 마찬가지고 소위 독일 쪽에 대륙에서의 보는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대륙의 법학자 칼 슈미트도 마찬가지고 그 영국에서 발현된 이 자유주의가 갖는 너무 인권 지향적인 문제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십시오. 이재명에 대해서 자기는 합법적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모든 17개의 죄가 지금 정제가 안 되고 지연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쪽은 그냥 단번에 이제 이놈들이 세력을 기합해가지고 그 결과가 나오는 이런 엉터리 같은 불공정한 사회가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응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소위 구로자와 아키라 감독이 얘기한 그런 사회에 대한 소위 사무라이 같은 또는 미국의 총의 문화, 소위 귀족 그 신사도의 문화 또는 이런 어떤 기사도의 문화 이런 것들이 있는 나라에는 이런 것들이 소위 전통과 영합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좌익들이 특히 이재명이 이제는 제일 지금 겁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상황이 안 좋으니까 미국의 트럼프도 저러고 뭐 전 세계 상황이 안 좋고 한국이 안 좋으니까 이때일수록 아주 단일된 통합된 권력체가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위 190여의 의회 권력과 플러스 대권까지 이재명이 잡는다면은 이게 통합된 단일된 권력입니까? 이거는 히틀러가 정말 부러워할 수 있는 히틀러 이상의 독단적인 독재 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친구가 지금 해갖고 해온 지금은 막 소위 이제 웃는 얼굴로 천사 같은 얼굴로 뭐 좋은 얘기만 하고 있는데 누가 이 사람을 믿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이 그런 상황에 이제 득단하게 되면 대한민국은 이제 사라진다고 봐야지요.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되는데 소위 지식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항상 그 경계를 하고 그에 대한 대응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재명에 대한 소위 이재명 용비어 청가를 불러대는 이 좌익 지식인들의 지금 형태를 오늘 이제 고발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